이번 사연은 생각 없이 말하는 척하면서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에게 몇 배로 돌려주며 산다는 사이다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 없이 말하는 척하면서 막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사사건건 사이다 날리며 산다는 글 썼던 여자입니다. 글을 쓸 때 약간은 걱정도 했거든요. 어른에게 너무 싸가지 없게 군다고 욕먹을까 봐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극소수이고 다들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또 보냅니다. 사연 읽어주시는 분도 재밌어 하시고 영상 보면서 저도 재밌었어요. 남편이 중립적인 입장이거나 시댁 편을 들었다면 제가 시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지는 못했겠죠. 별 생각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척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시어머니와 별 생각 없이 잘잘못을 냉정하게 가려내는 잘생긴 남편, 시어머니와 똑같이 별 생각 없이 더한 막말과 인신공격을 하는 시어머니가 저를 기분 나쁘게 하면 시어머니에게 몇 배로 갚아주는데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네요. 제가 좀 가학적인 성향이 있는 건지 몰라도 시어머니가 기가 죽어 더 이상 막말을 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해요. 시아버지 생신 때 남편 외가 어른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개망신 주었는데도 시어머니는 당신 생신 때도 저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당일 아침에는 그냥 출근했고 생신 선물로 입금해 드린 다음에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전화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마 트집거리 만드시려고 안 받으셨던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 다음날 또 전화를 드렸는데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어른 생신에는 전날에도 전화해서 안부 묻고 그날에도 오전에 전화해서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거다. 앞으로는 똑바로 행동하길 바란다. 이렇게요. 이거 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합니다. 그대로 적은 거예요. 시어머니 말씀은 생신 전날에도 전화를 하고 당일날 오전 중으로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예의를 몰라서 점심때쯤 전화를 했으니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다고 다음날까지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죄송해요 어머니,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세요 했거든요. 바로 시어머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겠냐고 하셨어요. 남편이랑 얘기해봤는데 전날에 전화를 왜 하냐고, 그게 어느 나라 예법이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 어머님 때문에 괜히 남편한테 혼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셔서 어버버 하시는데 제가 어머니는 예의도 만들어내시나 봐요. 올가미 씌우시려는 의도이신 거 다 알아요. 이러면서 큰 소리로 웃었더니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다시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어머니, 다음부터는 전날이랑 당일 다음날까지 꼭 전화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하고 연휴가 있었는데 남편과 하루씩 연차를 더 내서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해외 로밍으로 전화를 하면 비싸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여행지에 있는 동안은 전화드리지 못한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도착해서 호텔 와이파이 잡아서 잘 도착했다고 카톡도 드리고 사진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보이스톡으로 시어머니와 통화도 했고요. 돌아와서 다음 주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 태도가 냉랭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시어머니 말씀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냐고 하시더군요. 알고 싶지 않아요. 속으론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옆에 시아버지도 계시고 신우도 있어서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내시면 되죠. 이랬거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됐다. 말을 하면 뭐 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시어머니와 둘이 있는데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여행을 가서 1초에 100만 원이 나오더라도 전화를 했어야 한다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보이스톡으로 통화하지 않았냐고 말하면 되지만 이런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은 통화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오빠는 어머님한테 전화 안 했어요? 오빠가 다 좋은데 가끔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티를 내네요. 저도 오빠한테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전화요금 비싸다고 어떻게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해요?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이러면서 씩씩댔죠. 시어머니 또 어버버 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알면 또 시어머니한테 따질 것이 뻔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날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나눴던 대화 남편에게 말해 주었어요. 남편이 웃더라고요. 넌 어떻게 그렇게 말이 바로바로 나오냐? 이러면서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아이 소식은 왜 없냐고 늘 물어보셨어요. 살다 보니 아들보다는 딸이 엄마 마음 알아준다고 하시면서 첫째는 딸을 낳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결혼하고 3년 정도 있다가 아이를 낳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획에 변동은 없고요. 저희가 아이를 낳게 되면 에 대해서 시댁 식구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을 잘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다가 돌이 되면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복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 후라는 말은 안 했어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돌쟁이 아기를 남의 손에 어떻게 맡기냐고 너는 참 비정한 엄마다 이러셨어요. 제가 벌써 엄마가 된 건지 그리고 살림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애가 이러면서 어쩔 생각이니 하시더군요. 아이가 손이 안 갈 때까지는 엄마가 끼고 키워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오빠 혼자 버리로는 우리 미래가 너무 어둡다고 했습니다. 원래 여자가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만 잘하면 되는 건데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남편도 웃긴 게 그 상황에서 큰 소리로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이러는 거 있죠. 제가 시어머니에게 우리 아이 태어나면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버는 만큼 지원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저도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만 하라고 하면 잘할 자신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정상 그건 어렵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럼 할 수 없죠. 저희 그럼 같이 벌어서 돈 좀 모으고 3년 정도 후에나 아이 가져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 속상한 티를 냈습니다. 아이를 빨리 낳고 싶은데 돈 때문에 나중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싫다. 여자는 직장 안 나가고 집에서 살림만 잘하면 되는 건데 결혼하고도 힘들게 직장 나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싫다. 이러면서 속상한 척을 했습니다. 친구들 시댁은 손주 낳아주면 목돈도 주고 직장 그만두게 하고 월급도 준다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내가 못나서 그래.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댁에 수도관이 새서 아랫집에 물이 샜습니다. 물난리가 난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랫집 천장 도배지가 불룩하게 나온 정도였어요. 아랫집에 사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라서 원인을 찾아서 고치고 나면 천장 도배 정도만 해달라고 했대요. 설비하시는 분을 불렀는데 원인을 찾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는데 그 사이에 할아버님 제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자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저는 시부모님이 제사 당일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사 전날에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퇴근해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식사 시간 맞춰서 신우도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격식 많이 안 따지고 제사상도 간결하게 한다고 한번 해보고 앞으로 제사를 저희 집에서 지내라고 하더군요. 저녁 다 먹고 치우고 나서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머님과 할아버님 생전에 나물 종류를 좋아하셨는데 나물을 여러 가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 다 해놓으시고 저는 퇴근해서 함께 제사 지내고 정리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물을 여러 가지 하라고 하시니 어이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하고 첫 제사이니 나물 종류만큼은 꼭 손주며느리 손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데 어떻게 음식을 해요? 이런 말이 통할 시어머니가 아닌 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런 얘기 했다가는 너 잘 걸렸다 이러면서 또 이상한 말씀하실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여태까지 제사 음식 전부 사서 쓰셨다는데 저는 음식 다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신우가 그렇게 많은 음식을 언제 다 하냐고 내일 회사 쉴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해서 하면 되죠. 했더니 언제 음식해서 언제 제사 지내냐고 하시길래 원래 제사는 밤늦게 지내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시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늦게 제사를 지내면 너희 시아버지 일 나가셔서 일에 지장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랑 남편 퇴근하자마자 바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어머님이랑 형님이 음식 다 해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래, 그럼 되지. 뭘 일하는 애한테 음식을 하라고 시켜? 이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이번에는 제사 음식 사지 말고 다 하세요. 조상님 드실 음식인데 남의 손으로 한 음식이 말이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재밌어서 한마디 더 해드렸어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된 이상 제사 음식 사다 쓰는 건 절대 용납 못해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결국 다음날 시어머니랑 신우가 제사 음식 다 했어요. 근데 이거 저도 말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명절이나 제사 때 음식 다 하려면 저도 힘들 텐데 말이죠. 제가 한 말에 제가 걸려들게 생겼네요. 뭐 잘생기고 착한 내 남편 조상님들인데 1년에 몇 번 안 되는 거 정성스럽게 음식 해드리죠 뭐. 제사 음식 사다 쓰는 거 용납 못한다고 큰 소리 치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참 잘 들어왔다고 하셨거든요. 생각 없이 말하는 척하면서 저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난 시어머니와 이런 일들도 있었답니다. 자잘한 일들도 많았는데 생각나는 일들만 또 적어봤어요. 결혼 생활 5개월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네요. 남편이 항상 제 편이라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시어머니한테 너무 악독하게 하지는 않으려고요. 그렇게 했다가 시어머니 풀 죽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요. 못된 사람 괴롭히는 것만큼 재밌는 일도 없다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구역 미친년은 난데 강적을 만난 시어머니 어쩌죠? 쓰니님이 세다는 거 알고 신우도 쓰니님 편 되는 거 아닌가요?